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아프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 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 좋아하세요? 네, 어렸을 때는 좋아했었는데요. 지금 왜 안 좋아하십니까? 뭐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숙취에 예. 홍시가 아, 즉방이다. 예. 이 한의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혹시?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술과는 예. 정말 친하지 않은 우리 김철현 과장님 오늘 50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50변이란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에 장애가 생기는 것인데요. 네. 특히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일이 어려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50대에 주로 발생하다 보니 50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이름도 어렵네요. 네. 관절낭염. 네. 그래서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뻣뻣해지게 돼서 어깨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다른 말로 동결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50견이나 동결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동결견이라고 할 때 동자가 동자인데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어깨가 얼어버린 것처럼 통증이 생기고 운동장애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30대, 40대에서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50견이라는 말은 점차 좀 안 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40대에서도 자주 나타나요? 네. 오, 그래요. 자, 오늘 50견에 대해서 동결견 동결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샵 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주변에도 아예 팔을 못 들겠다 이런 언니들이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아프면 그 이야기 듣고 아프면 나 혹시 50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깨가 아프면 그런가요? 네. 50견이 가장 흔합니까? 네, 그래서 50견이 가장 흔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사실 어깨가 아픈 원인 질환으로 더 많은 것은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해서 어깨에 분포하는 근육들을 회전근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들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관절염이라든지 목 디스크 등으로 어깨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50견하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가 이렇게 하면 아프면 50견 아닌가? 겁이 덜컥 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동작에 따른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동작이.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인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근육과 관련된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동작에서는 괜찮은데 팔을 옆으로 들 때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딴 거는 아무렇지랑 안 하는데 옆으로 들라는 게 이런 거는 이 회전근개 질환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렇지만 50견은 회전근개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특정 동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 그러니까 팔을 옆으로 들든 앞으로 들든 그리고 모든 동작에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빗질을 하기 힘드시다든지 세수하기 힘드시다든지 선반 위에 물건을 짚기가 힘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메. 아니 세수하기도 힘들면 어쩐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음식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 디스크로 어깨가 아픈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어깨 자체의 문제로 인한 통증은 야간 통증이 심하고 자리에 누우면 오히려 심해집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은 자리에 누우면 목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누워서 좀 쉬면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구나, 어깨 질환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돌리면 어깨 이렇게 돌리면 우다닥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네. 이것도 이 석회가 많이 쌓이면 또
50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깨에 석회가 쌓이는 것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0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나 관절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해서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인 회전근개에 석회가 쌓인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50견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도 안 나오고 그냥 팔은 안 올라가고 진짜 답답할 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깨를 너무 많이 써서 50견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깨를 너무 안 써서 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둘 다라고 볼 수가 둘 있는데요. 다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뼈가 부러진다든지 네. 그래서 어깨 회전근개를 다친다든지 중풍, 이렇게 중풍 때문에 마비가 오신 분들은 어깨를 잘 못 움직이시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돼도 50견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음. 그리고 과거에는 교사분들이 네. 대표적인 직업병이 50견이었는데요. 왜요? 왜냐하면 하루 몇 시간씩 이렇게 팔을 들고 고정된 자세로 글씨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분필로 막 이렇게 계속 네. 쓰시고 아마 요즘에는 근데 그거보다는 컴퓨터를 많이 하시니까 또 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사분들 외에도 팔을 많이 쓰시는 요리사분들이라든지 목수, 주부,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한테서 50견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네요. 지금 어떤 직업군에서도. 네. 그래요. 자, 오늘은 특히 중년 여성들이 가장 걱정한다는 50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안소은의 엄마 들을게요. 안소은의 노래로 엄마 듣고 왔습니다. 50견 이야기 하다가 엄마 이 노래를 들으니까 엄마의 죄책감이 듭니다. 우리 엄마도 50견 왔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래요. 지금 건강한 우리 뭐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6015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광주 국제차 문화 전시회 21일부터 24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차 행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악방송 듣고 있어요. 담양 중로차 포스 오시면 죽신 황금차 차 대접할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같이 가시면 거기에서도 국악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50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찍어도 안 찍힌다는데 이거 친다는 거 못 찍게 합니까? 네, 그래서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 이런 거를 다 해도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했는데도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50견으로 진단을 합니다. 다 검사해보고 뭐 네. 인대가 늘어났냐 근육이 아프냐 다 해도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그때 50견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이유가 회전근개 질환이라든지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목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 하면 50견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아는 언니가 이게 갑자기 왔는데 진짜 들도 못하고 어쩌도 못하고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혹시나 힘줄 이런 게 끊어지진 않았는지 그런 걸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50견이라고 하면 50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1년에서 1년 내지 3년 사이에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꽤 되는데요. 저절로 회복도 돼요? 네. 오. 그리고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깨의 운동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들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깨 관절 움직임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잘 움직이는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방치해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이것을 다시 늘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검사를 했을 때 뭐 어디가 특별히 아픈 건 아니네요 하면 이제 안심하고 그냥 나도 후불었다가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병이 커져본 거죠.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그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어깨 통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동기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통증 부위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빼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통증 부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한의사가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굳어있는 어깨에 미세한 침을 넣고 어깨 운동을 가볍게 시켜줌으로써 굳어있는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어깨의 염증이라든지 통증을 개선하고 어깨의 운동 범위도 넓혀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보다 많게는 5배까지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동기 침법이 네. 그 소염제 약 먹는 것보다, 야, 우리 1969번님께서요. 50도 안 됐는데 어깨가 기상청입니다. 30 즈음부터 통증 경중에 따라서 강수량을 맞출 정도예요. 친구들이 전화로 내일 비 와, 안 와? 물을 정도예요. 병원 가도 딱히 뭐가 나오진 않아요. 치료 어렵나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50견일 확률이 조금 있네요. 네, 특별한 그런 이상이 안 나왔다면 이제 50견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이런 침 치료나 약침 치료나 이런 거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969번님.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았어요. 한번 나았는데 또 그 자리에 또 올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행인 게 일반적으로는 50견이 한 번 발병했던 어깨에는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만 반대쪽 어깨에 또 오메! 한 방심엔 아, 반대쪽에 와버려요. 네, 반대쪽 어깨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쪽 어깨에 50견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평균 3분의 1 정도가 반대편 어깨에 50견이 오고 그리고 50견이 처음 왔었을 때 진행 속도가 빠르고 증상도 심했던 분들이 반대쪽에 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짧게는 1개월에서 2개월 만에 반대쪽 어깨에 오기도 하고 길게는 10년이 지나서나 반대쪽 어깨에 오기도 합니다. 10년 지나서 모든 게 올까요? 그냥 아주 오들 말지. 네. 어마어마 세상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맞습니다. 치료 방법도 알아서 더 빠르게 대처는 하겠지만, 이야, 반대쪽으로 와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생활 습관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우리 같은데요. 1969번님. 네. 그래서 일단은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어깨에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이런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어깨 관절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래 앉아 있으실 때는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도하게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배드민턴이라든지 야구나 수영처럼 팔을 들어서 하는 운동을 이런 운동들이 좋은데 근데 이런 운동을 과도하게 하시면 또 50견이나 이런 어깨 문제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팔을 올렸을 때 우리가 이런 해부학적으로 볼 때 어깨에 자극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임미아님께서 50견이 저절로 회복된다고요? 전 그 기간을 못 참고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통증의학과 다니면서 효과를 좀 보고 일상이 다시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통증의학 쪽에서 이제 효과를 좀 보셨구나요. 네,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50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해요. 네. 근데 어깨 쪽에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도 그 참고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게 없는데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런 대형 병원들 의사분들도 사실 네. 의견이 갈리는데 아, 이게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오히려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일 경우에만 그런 것이지 50견은 통증이 있어도 이를 꽉 물고 참으면서 운동을 해야 더 빨리 낫는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라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참을 만한 어느 정도의 통증이라면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홍문수님도 50견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는데 침 맞고 한의원에서 침 맞고 다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네요. 그러면 50견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누운 상태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누워서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려주시죠. 예, 누운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누워서. 아프지 않은 그런 반대편 손으로 네. 이 아픈 어깨 쪽에 손목 부위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네. 그래서 누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누워서. 아. 그래서 효과적인 이게 스트레칭이 되려면 살짝은 그 통증이나 뭐 땡긴 느낌이 들 때까지 최대한 팔을 위로 올리시면 좋습니다. 아, 누워서 이제 움직이면 너무 고통스러운 팔을 네. 손바닥이 얼굴이 보이게 아, 예. 이렇게 딱 세워주고 안 아픈 손으로 그 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밀어 누워서 네,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안 아플 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네. 이게 이제 천천히 조금씩 그래서 끝까지 올린 다음에 한 5 정도 세신 다음에 다시 네. 팔을 내리시면 좋고요. 예. 예. 요걸 꾸준히 하면은 이 풀리겠구만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스트레칭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셔야지 또 이게 막 번쩍번쩍 이렇게 들면 또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빨리 낫고 싶어서 막 하다가 대입 때 더 아플 수 있는데 천천히 그러면 참 스트레칭이 이 모든 그 신체를 조화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50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연령대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계셨구만요. 나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50견 스트레칭 잘 해봅시다. 또 날이 추워지면 조금 더 증상이 더 심각해진가요? 어쩐가요? 네,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면 모든 그 혈액순환도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증상들을 뭐 통증도 그렇고 뭐 다른 저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더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겨울 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몸을 늘려봅시다. 자, 특정 질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살펴가십시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